안녕하세요.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입니다. 오늘은 풀코스 마라톤 완주나 서브4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록 단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두 번의 풀코스 경험이 있습니다. 첫 풀코스 마라톤은 올해 4월 경기 마라톤에서 4시간 46분으로 완주하였고 11월 달에 JTBC 마라톤에서는 3시간 57분으로 완주하면서 목표했던 서브4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기록을 가진 러너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처럼 기록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풀코스 완주 또는 서브4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저의 경험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특별한 훈련은 없이 꾸준히 달리는 것에 집중해서 6개월 동안 50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50분을 단축할 수 있었던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통증으로 찾아갔던 남정형외과 원장님과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 책, 그리고 러닝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배운 내용 중 하나는 케이던스를 높이는 것입니다. 케이던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케이던스 영상도 만들었었는데요. 이 케이던스로 180을 추천하나 무조건 180에 맞추는 것보다는 필요한 상황과 순서에 맞게 케이던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42.19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면서 계속해서 나의 컨디션과 주로의 조건에 따라서 케이던스를 변경해 가면서 후반의 에너지 고갈과 혹시 통증이 발생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긴 거리를 달리다 보면 유난히 힘든 순간이 몇 번 찾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케이던스를 올리고 복폭을 좁혀서 버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걷고 싶을 때 보폭을 줄이고 케이던스를 높으며 걷지 않고 계속 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뛰다가 다시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주로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케이던스와 보폭을 조정하면서 페이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 지금은 보폭을 좁히고 케이던스를 올리자, 지금은 케이던스에 상관없이 목표 페이스대로 달리자 하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며 뛰었는데, 그게 장거리를 뛸 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팔치기, 착지, 그리고 롤링이 달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리듬감이 느껴지는데, 어느 날 이 리듬감이 너무 잘 느껴져서 정말 신나게 달리고 온 날이 있었습니다. 이 두 발이 교차로 땅에 접촉하고 다시 들려지는 시간도 줄여지는 느낌이고, 무릎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부드럽게 느껴졌는데, 그날 내가 모르는 달리기의 즐거움이 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몸이 마치 달리는 로봇이 된 듯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데, 몸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니 달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힘든 느낌보다는 리듬감이 느껴져서 정말 재미있다는 느낌으로 달렸습니다. 그 느낌을 한번 받은 이후에 그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 비슷한 리듬으로 뛰어보며 연습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마라톤에서 긴 시간을 그 페이스로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롤링의 즐거움을 어떻게 갑자기 느끼게 되었나 생각해보니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2가지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일리지는 꾸준함과 성실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회 나갔을 때 기본 실력을 탄탄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내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러너들 외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러너분들은 마일리지가 충분히 쌓였을 때 한 단계 실력이 상승하는 경험을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이 풀코스 준비를 위해서는 한 달에 200에서 300km는 기본으로 달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에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서 마일리지가 점점 줄면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아무리 못 달려도 한 달에 150km는 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달리기가 불가능해서 회사 헬스장에서 트레드밀이라도 5km를 달렸고, 주말에는 좀 더 거리를 늘려 10에서 20km를 뛰었습니다. 이 대회를 앞두고 3개월 전부터는 주말에 가끔씩 30km를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과 육아와 달리기를 같이 하면 훈련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5km라도 10일이면 50km이고 작지만 마일리지도 조금씩 쌓였습니다. 이 풀코스에 도전하여 완주나 서브포를 원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마일리지가 부족해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달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체력과 실력을 함께 탄탄하게 쌓아가신다면 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반영이 되는 운동이라 요행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달리셨던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일찍 달리기를 시작하신 젊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금방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뛰다 보면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반복적으로 부상이 자주 오는 부위는 어디인지 자신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남정형외과를 방문해서 달리는 자세를 찍어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저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특히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강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게 50분을 단축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약한 부위는 엉덩이 쪽 중등근 근력과 장요근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래 뛰면 자세가 아래로 처지면서 이상근 쪽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달릴 때 다리를 더 들어 올려야 한다고 알려주셨는데 이걸 의식하고 뛴다고 해도 갑자기 다리를 들어 올릴 수는 없으니 관련 보강 운동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PT 선생님께서 저의 통증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강화하는 보강 운동을 알려주셔서 아침마다 보강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달리기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상체 근력 운동도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롤링은 아마 열심히 쌓은 마일리지와 꾸준한 보강 운동 덕분에 얻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달릴 때마다 어느 부위가 아프거나 달릴 때 어느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 부위에 도움이 될 만한 보강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코스 마라톤의 경우 5시간 이내로 완주를 해야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5시간 안에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0 페이스로 달려야 4시간 55분에 완주가 가능하고 서브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40으로 달려주셔야 4시간 안에 완주가 가능합니다.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저는 이번에 F조였기 때문에 4시간 페이스메이커 분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닝워치의 페이서 기능을 활용했고 3시간 50분에 목표를 설정하여 달렸습니다. 페이서 기능을 활용하면 현재 나의 실시간 페이스와 남은 거리, 달린 시간, 그리고 현재까지 페이스로 달렸을 때 예상되는 완주 시간이 목표 시간 대비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또는 단축되고 있는지를 계속 알려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버 페이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지연 페이스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오르막에서 밀린 페이스는 내리막이나 평지에서 조금 페이스를 보상해 주면서 보완해 주었습니다. 각 페이스별 완주 시간은 마라톤 페이스 차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표 페이스는 있지만 대회 당일날 실제로 달리면서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은지 아니면 몸이 무거운지를 보면서 나의 숨이 차지 않으면서 가장 빨리 달리고 있는 페이스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 후 그 페이스가 목표한 페이스보다 빠르면 컨디션이 오늘 좋다고 생각하여 페이스를 조금 올려주었고, 이 목표 페이스보다 처지면 다리가 잠기지 않도록 케이던스를 올리면서 몸이 풀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0km 이상 장거리 훈련을 해봤을 때 계속 동일한 페이스로 달리는 타입이 아니고
뒤로 갈수록 페이스가 밀리는 타입인 것을 제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페이스가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이 초반에서 20km까지 오버 페이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목표 페이스보다 조금 빨리 달려서 뒤에 있는 시간을 좀 벌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30km 이상에서 떨어진 페이스를 조금 보완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 5km를 두고서는 아껴두었던 힘으로 전력으로 달려서 완주하였습니다. 이 본인의 장거리 달리기 타입과 목표 기록에 따라서 대회 전에 어떻게 페이스를 운영할지 생각해 보시고, 대회 당일날 달리면서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페이스 운영 계획을 조금씩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회 전까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기록 단축의 필수 조건입니다. 저의 경우 첫 풀코스 때는 이상근 쪽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를 올리거나 언덕을 오르면 통증이 느껴져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상이 있는 몸이라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회를 앞두고 장거리 훈련을 하거나 인터벌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훈련을 진행할 시에 페이스를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빌드업으로 페이스를 점진적으로 올려보고 페이스별로 무리가 가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후 페이스를 올리는 구간을 설정하면서 훈련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훈련 중에도 내 몸을 예민하게 살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시간이 있으면 바로 캐치해서 쉬거나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상이 있는데 계속 뛰고 있다고 답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다잡고 적당한 때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회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패한 한 가지는 바로 몸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8km에서 9km 정도 감량을 했지만 아직도 잘 달리기 위해서는 2km에서 3km는 더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달려도 몸무게가 정체돼서 더 이상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JTBC 마라톤을 앞두고 6개월 동안 2kg 정도 빼서 대회에 나가자 싶었는데 결국 평소 몸무게 그대로 대회에 나가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라톤 기록이 단축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 경험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목표를 마음에 두고 서로 응원하며 꾸준히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달동